안녕하세요. 하루 10분 깊은 생각 오늘 TAD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보시면 The Memory of 12 Warriors in Battle 그래서 전쟁에서 12명의 전사들이 싸우는 그런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2명은 이제 제가 상징적으로 지어낸 얘기고요. 이게 이제 어떤 그 한 유명하신 철학자분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싸워야 될 가장 큰 적이 몇 가지가 있냐, 6가지 적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6가지 적과 싸울 수 있는 또 다른 6명의 워리어 해가지고 12명이 한판 붙는 이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내용은 이해하실 겁니다. 자, 우리 내용을 직접 보시죠. The deadliest fight, 가장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파이트가 있어요. In our lives. 우리 삶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파이트는 바로 is be referred to as 뭐뭐라고 불리다는 뜻이죠. 이건 과연 뭐라고 불리는 걸까요? The fight with ourselves. 그렇죠. fight긴 fight인데 예, 나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든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자기 눈꺼풀이라고 합니다. 가장 힘든 싸움. This fight is too hard to overcome. 이 싸움은 너무나 극복하기 힘들어요. And 그리고 has a persistent attribute. 여기 persistent가 계속 지속된다는 뜻이잖아요. 이 싸움은 극복하기도 힘들고 has a persistent attribute. 굉장히 지속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안 끝나는 뜻이죠. 바로 왜냐하면 자, 영의 find self ing 구문 기억나시죠? 뭐뭐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다. Because 반역 왜 그러냐면 we find ourselves 우리는 가끔 sometimes winning the battle 그 전투에서 이기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해요. 그러나 losing it 또 지기도 하죠. 계속 반복적으로 이기는 것 같다가 자꾸 지고 이런 싸움이기 때문에 계속 persistent 그다음에 overcome하기 힘든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In the middle of the fight, 이 나 자신과의 싸움, with 여기 나와 있죠, with ourselves, 나 자신과의 싸움하는 중에 we try to be patient again and again. 우리는 try to be patient. 참으려고 노력을 또 하죠. 근데 여러분 투부정사 이거 기억나시죠? 주어동사 동사 나온 다음에 갑자기 only to가 나오면 뭐뭐 했으나 그러나 뭐뭐 했을 뿐 하는 투부정사의 결과 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려고 노력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only to explode with anger. 예, 화가 나가지고 폭발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잘 안 되죠.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 Who and what is the biggest enemy in our lives?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누구일까 혹은 무엇일까요? 했더니 A renowned philosopher in Korea, 한 유명하신 분이 이렇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An attributes of the enemies. 이 적의 속성을 as follows, 다음과 같이 point out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6가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인간이 이기기 힘든 그 적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로 the greatest enemy in our mind.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적은 하면서 일바따로 그분이 지적하신 게 greed 혹은 avarice. greed가 욕심이죠. avarice는 욕심보다 어려운 탐욕 이렇게 좀 어렵게 쓰면 됩니다. 욕심 혹은 탐욕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가장 힘든 제일 큰 적이라고 합니다. It is the most fed up enemy. 영어에 fed up이라고 쓰면요. 우리가 feed가 먹여 살린다는 뜻이잖아요. feed가. 그래서 fed는 누구에게 먹임을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fed up 하는 건 내 입에 너무나 많이 먹여졌다. 꽉 찼다는 뜻으로서 그냥 꽉 찼다. 진절머리가 난다. 지겹다 하는 말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the most fed up enemy. 이 욕심이라는 녀석이 인류 역사에서 아주 지긋지긋 진절머리 나도록 지긋지긋한 적이다 이거죠. That we are to hate. 영어의 비투용법은 미래, 예정, 운명이죠. 우리가 미워 앞으로 해야 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정말 지긋지긋한 인간의 어떤 적, 바로 greed, 욕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Power, 권력, high status, 높은 신분, attractive men and women, 멋진 남녀, and the greed for wealth, 돈에 대한 욕심 등등등등. These are, 이런 모든 것들은 always, sneak가 뭐죠? sneak. 살금살금 기어가다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항상 sneaking into our eyes and mind,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 속으로 몰래 기어 들어오고 있죠. 컴마 찍고 instigate, 선동하면서 우리를 to 뭐하라고? follow their attribute. 그들의 attribute 바로 이거죠. 내가 에버리스라는 녀석인데 내 에버리스를 넌 따라와라 라고 몰래 선동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러면서 인간의 마음속에 파고들어오고 있는 이 욕심과 탐욕이 인간이 극복해야 될 가장 큰 적이 아닐까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적은요, 바로 arrogance, 바로 교만이죠. 거만하고 나 잘난 거죠. Despite our being in poor state, 우리가 이 후진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despite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다음에 ing예요.
ing 다음에 ing 앞에 그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이거든요. poor state, 바보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가 자신이 분명히 바보 같거든요.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we try to put on air. put on air가 공기죽으로 올려놓는다는 뜻으로서 뭐 잘난 척한다는 뜻입니다. 까불까불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우리가 바보라는 거 뻔히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난 척하고 교만한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컴마 찍고 딜루드가 속이다죠. 우리 자신을 뭐로서 속이냐면은 as being noblest, 고귀한 녀석. 굉장히 푸어한 녀석임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은 고귀해라고 우리 자신을 속이면서 허세 떠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 arrogance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The third, 세 번째는 바로 hot-blooded temper. 이게 한국말로 욱하는 거거든요. 영어의 hot-blood가 혈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뜨거운 temper. 자, 그래서 we get angry. 우리가 화를 내는데, 자, 이 표현 하나 배울까요? At the slightest provocation by others at any time. 이런 표현을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at the slightest provocation이 원래 provocation이 도발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아주 작은 도발. 남이 나한테 뭐라고 조금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화가 난다는 뜻이죠. At any time, 아무 때나 막. 이게 바로 욱하고 혈기내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We just believe that.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보통 믿냐면 Our ideas are always right. 내 생각은 항상 맞아. And for others. others 어퍼스트로피 다른 사람들의 소유격. 경우라고 배웠죠. 자, 이 표현 제가 옛날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뭐는 뭐고 뭐의 경우에는 한다면 it is the other way around는 우리가 배웠던 거 제가 다시 한번 반복했어요. it is the other way around는 그거와는 반대 경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항상 옳고 다른 사람 해놓고 어퍼스트로피 찍은 거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의 경우는 앞에 거랑 반대의 경우다. 그러니까 옳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편 참 많이 쓰죠. 예. 남자의 경우 그런데 여자의 경우는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for women 여성들의 경우에는 it is the other way around 반대의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hot blood. 단지 이거를 지적하신 내용을 짧은 두 줄이지만 간단하게 보니까 사람이 욱하고 혈기내는 그런 모든 과정, slightest, 조금만 뭐라 그런다고 하면서 나는 항상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 하네요. 읽을수록 짜증나고 창피한 일입니다. 자, 네 번째, the first enemy. 네 번째는 바로 jealousy or envy, 바로 시기 질투죠. All the ways of thinking. 영어의 way of thinking은 사고방식이란 뜻이에요. 모든 인간의 생각하는 일. 근데 based on jealousy. 질투를 근거로 하는 인간의 모든 생각은 be tantamount to는 뭐뭐랑 일치하다, 뭐뭐랑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자, 지적하신 내용이 사람의 시기와 질투는 뭐랑 동기동창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committing a murder. 배웠죠? 사람 죽이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참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시기 질투는 살인 행위랑 똑같다. Without any reason, 어떤 이유도 없이 we hate, 우리는 미워하고 are envious of, 이게 질투한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괜히 미워하고 괜히 질투하는데 컴마 찍고 telling a lie, 거짓말을 하면서인데 그 거짓말이 바로 무슨 거짓말? lie of jealousy, 시기에 의한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lie of jealousy, 동격. 이렇게 해서 남에게 시기해서 굉장히 남에 대한 거짓말을 하는 건 결국 그 사람 죽이는 거랑 똑같다라고 무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the fifth attribute of enemy of our lives. 우리 삶의 다섯 번째 이런 enemy, 우리 삶의 적은 바로 indolence or laziness라고 합니다. indolence는 게으름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게으르다 할 때 이 lazy라는 형용사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indolent 혹시 아시나요? indolent도 게으르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게 명사 형태입니다. 게으름 혹은 laziness. 이것이 우리의 다섯 번째 인생의 적입니다. Those who 뭐뭐 하는 사람이죠. Those who are indolent. 자, 게으른 사람은 always fail to try their best. 최선을 다하는데 실패한다는 영어 표현이니까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고 and seek truth. 그다음에 모든 독해는 제가 옛날에 그 수능 독해할 때 늘 말씀드리는데요. and가 걸쳐 있으면요. 왼쪽도 중요하지만 오른쪽에 더 무게중심 있는 표현이에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 게으른 거. 그 다음에 좀 더 한술 더 떠서 seek truth. 이게 to가 걸려 있잖아요. 이 to는 바로 요 to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게으른 사람을 그분이 뭐라고 지적을 하시냐면은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상식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을 이것도 게으름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즉 게으르지 않는 사람은 늘 삶에서 성실한 거, 뭐 일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과정이래요. 근데 게으른 사람들은 트루스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in their lives에서. 그죠? 그냥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They even 그들은 심지어 easily ignore 쉽게 poor lives of their neighbor 이웃에 있는 이런 거를 쉽게 무시하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인돌런스에 대한 어떤 그 통찰력도 단순히 삶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뿐만 아니라 질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하나, 그다음에 남의 삶에 대해서 너무 쉽게 무시하는 것도 바로 게으른 데서 오는 성질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의 더 플러스 형용사 기억나시죠?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라고 배웠죠? 예, 복수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the indolent 즉 게으른 사람은 should be referred to as 뭐뭐라고 반드시 불려야 한다. insane people 정신 나간 녀석이란 뜻이죠. 혹은 psychiatric patient 이건 정신질 환자, 공식적인 환자고 예,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다라고 아주 냉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가 배격해야 될 적은 바로 grudge or resentment. grudge가 원한이죠. 원한 혹은 원망입니다. 제가 왜 그랬어? 내가 도대체 왜 그런 거야? resentment는 분개란 뜻이거든요. 요 두 가지 영어 실제 영어 사전에서도 비슷한 말로 쓰입니다. 잠깐 볼까요? Those who are grudging 원망하고 원한 갖는 사람 against others에 대해서 맨날 원망 투덜대는 사람은 always think that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If it goes well 상황이 잘 되면 소위 말해서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네 탓 그거잖아요. If it goes well 잘 되면 it is due to their ability. 바로 그들의 능력 때문이고 but if it goes wrong 잘못되면 it is the fault of other. 그건 바로 다른 사람의 실수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 바로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Human history always saw, 역사가 늘 봐왔다. 이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드렸죠.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늘 있었다라는 그 영어식 표현을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Human history가 always saw, 늘 보는 것이 있는데 that few people succeed, few 알죠? 성공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뜻이에요. 역사가 왜 그러냐? 바로 they try to keep away from the moment of grudge. 성공한 그 극소수의 사람의 속성은 뭐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냐면 keep away from 뭔가를 멀리하다, 삼가한다는 뜻이죠. The moment of grudge 이 원망의 순간을 어떻게든지 멀리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래요. 이 원망과 분개의 순간을 누굴 향해서 toward the hardship before them 바로 그거죠. 남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오늘 자기 자신이니까 내 앞에 놓여진 고난, 역경, 시련을 향한 그런 원망, 그런 분개의 순간을 어떻게든지 keep away from 하려는 사람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었답니다. 자, 실제로 before the adversity 요 가로친 건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은 아니고 제가 붙인 거라서 before the adversity 예, 역경 앞에서 it is easier 훨씬 쉽죠. bear grudge가 원한을 품다. 역경 앞에서 짜증내는 게 훨씬 쉽죠. than 뭐보다 have an attitude of gratitude. gratitude가 감사하다는 뜻이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보다는 grudge 하는 것을 bear 이런 속성을 띠는 게 당연히 쉽죠. 이게 인간의 본질이거든요. 뭐 누구나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을 극복해야만 진짜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라라는 것을 괜히 이분이 멋있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인류 역사가 늘 증명해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if you want to live a beautiful life 정말 멋진 삶 미스프린트 if you want to live a beautiful life 멋진 삶을 살고 싶다면 paradoxically 오히려 역설적으로 we should kill us 우리 자신을 죽일 수 있어야 된다. 나 자신을 눌러야 된다. 즉 우리 자신을 물론 살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컴마 찍고 the six attributes of enemy of our lives 그렇지. 우리 삶에 있는 이 여섯 가지의 잘못된 적의 속성을 죽일 수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 자, then 그렇다면 뭐 이거로 끝나면 재미없겠죠. Who are our six warriors? 자, 그러면 우리 이 여섯 명의 전사는 과연 누굴까? To fight with the six enemies. 그 여섯 명의 나쁜 놈들과 싸울 수 있는 우리의 전사는 과연 누굴까? It is simple. 간단하죠. We should find the opposite word. 반대말 찾으면 되겠네요. Of each of the attributes of the enemies. 그 적들의 속성, 각각 속성의 반대말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warrior가 되겠죠. 어퍼짓은 투랑 붙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욕심의 반대는 바로 gratification이 뭐죠? 이게 만족이란 뜻입니다. 이게 gratification 혹은 satisfaction 바로 만족. arrogance 건방지고 거만한 거의 반대는 humbleness 당연히 humility 겸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hot blood temper 혈기 부리는 거 욱하는 성질의 반대는 mild sweet tempered한 상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한 번 더 호흡하는 거. 사물인자 세 개면 사례를 면한다는 유명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쉽지 않은 것만 얘기하고 있네. The opposition to jealousy, 질투의 반대는 바로 approval with gratification, 만족과 함께. 그래. 모든 상황을 인정하는 거. 근데 그냥 무조건 인정하는 건 지는 거고요. 만족과 함께 모든 상황을 인정하는 거. 예. 이런 삶이 바로 질투의 반대말. 그다음 마지막으로 indolent 아니구나. indolence. 여기 인쇄가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이걸 제가 이거 빼야 되죠. 이게 인쇄가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The opposition to indolence. 바로 게으름의 반대는 바로 성실함. 이건 뭐 우리가 알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 grudge 원망 반대는 바로 감사죠. 어휘가요. 이거 좀 체크합시다. gratification은 만족이고요. gratitude는 감사예요. 스펠링 틀립니다. 자, 이 6개가 앞에 있는 6명의 애니미랑 싸울 수 있는 우리의 워리어가 된다고 합니다. 자, to sum up all the attributes of the six warriors. 이 위에 있는 6명의 전사들을 모두가 to sum up 합하면은 영어의 boil down to 유명한 말이죠. 하나로 요약된다는 뜻이야. 바로 하나로 요약된다. It is 바로 이것이 뭐다? 이 6개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은 바로 맨 마지막에 있는 감사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래요. That's why 이것이 바로 History of Human Knowledge, 인류 지성의 수많은 역사가 항상 tells us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That 뭐냐? The fruit of gratitude in the middle of adversity. In the middle of adversity. 고난 역경 속에서도 감사의 열매가 이 키다. Key in the lock이 바로 자물쇠 열쇠거든요. 예, the lock of all the problems. 모든 문제를 묶고 있는 자물쇠의 열쇠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라고 합니다. Who will win the battle between these six warriors and six enemies? 이 6명의 전사와 6명의 이놈들과의 전투에서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문제는 이 6명과 6명 다 나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누구를 무기로 해서 이길지 오늘 한번 깊이 한번 서로 생각할 수 있는 하루 10분 깊은 생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늘 투덜거리고 살아고 오늘 아침도 투덜대고 왔는데 막상 제가 강의 찍으면서 저도 창피하네요. 감사하는 마음 갖고 오늘 하루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